조선시대에 우리한테서 간신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사람을 말할 것 같으면 정조 때의 홍구경, 인조 때의 김자전, 명종 때의 윤원영, 세조 때의 한명회와 김질, 고종 때의 이완용, 연산군 때의 임사홍, 선조 때의 원균, 성종 때의 유자강 등인데요. 작가는 그러나 간신은 나쁘고 충신은 옳다는 식의 이분법적인 논리를 단호히 배격하고 지금까지도 간신히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권력이 그들을 원했기 때문이며 우리가 그들을 무조건 악인이라고 규정 짓는 것은 편협하고 우매한 시각이라고 말합니다. 간신은 간신대로 존재 이유가 있으며 어쩌면 권력을 위한 필요 같은 존재가 아닐까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책 간신의 작가 이성준은 시나리오, 전시기획, 역사, 교양 등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며 문화 콘텐츠 창작자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죠. 그에 져서 엽기조선 왕조실록은 큰 인기를 끌었고요. 2019년에 나온 이 책 역시 관심을 받았던 책으로 합니다. 그는 묻습니다. 우리는 간신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 우리는 천성이 악해서 간신이 되는 거라고 믿지만 과연 그럴까? 링컨의 그 노예해방선언을 최초로 했을 때 과연 그의 옆에는 자기 편만 있었을까라고 그는 또 묻습니다. 답은 노죠. 그의 곁에는 자기 편보다 정적이라고 불리워지는 이들이 더 많았지요. 그들은 자신의 이익보다는 대의에 설득되어 링컨의 손을 잡았는데요. 물론 그들은 그쪽 편에서 동을 돌리고 링컨에게 붙었으니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혔겠죠. 그렇다고 해서 정녕 그들을 간신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는 게 작가의 물음이고 또 우리 독자의 물음이기도 합니다. 대의명분이 있는 배신이라면 간신은 어쩌면 충신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단종을 위해 세조에게 반기를 들고 목숨을 초계같이 버린 지조와 절개의 표상 사육신 그들의 얘기를 작가는 또 말하는데요. 망고의 충신인 사육신은 우리가 학습해온 인간의 윤리와 도덕의 관점에서 보자면 반드시 지향해야 할 옳은 태도이지만 자연의 측면에서 보아도 과연 그럴까라고 묻습니다. 종의 목적은 자신의 유전자를 후 세대에 전달해주는 것일진데 그런 점에서 그들은 낙제점이 아닐까. 충신은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적 아름다움에 가까울 뿐 인간이 절대 도달하지 못하는 완벽한 세계를 구축한 그들의 삶이 과연 자연스러운 것인가라고요. 왕조 국가에서 국가 운영의 주체는 왕인데요. 국정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혼란에 빠진다면 절대 권력인 왕에게 과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간신이고 그는 욕바디로서의 임무를 기꺼이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왕조국가뿐일까요? 모든 조직은 간신이라는 희생양을 필요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간신은 필요악일지도 모른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선악의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홍구경은 정조 때의 간신으로 알려진 신하인데요. 25세 과거에 합격했던 그는 2년 뒤 동궁시강원 성서로 임명되고 나서 정조의 오른팔이 되었죠. 사학자들은 홍구경이 없었다면 과연 이산이 정조왕으로 즉위할 수 있었을까라고 묻습니다. 그는 전신을 내던지며 위태로운 처지에 세손을 지켰고 아버지 사도세자가 죽고 세력이 약할 수밖에 없었던 정조가 곧바로 국정을 장악할 수 있는 힘이 없었을 때 왕을 최선을 다해 보필했죠. 30도 안 된 나이에 정삼품 당상관 자리에 앉은 그는 채 반년도 되지 않아 오늘날의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라 할 수 있는 도성지에 오르죠. 정조는 자신의 정신을 양성하기 위해 규장각을 만들었는데요. 거기서 그는 직제학 자리까지 꿰차죠. 내정의 총괄, 재정, 병권까지 맡은 홍구경의 위세가 하늘을 찌를 점
그는 자신의 누이를 정조에게 바쳐 후궁을 만들죠. 바로 그녀가 원빈 홍씨인데요. 정조의 총애를 한몸에 받았던 그녀는 후궁이 된 지 1년 만에 죽습니다. 후사도 없이. 홍구경의 계획은 아마도 누이가 자식을 낳아 다음 임금이 되고 자신의 권력이 평생을 유지하는 거였겠죠. 그 꿈이 산상조각 나고 만 것이죠. 운이 여기까지구나 싶으면 현명한 사람은 가만히 엎드려 몸조심을 하는 것이 옳겠지만 인간의 미련함은 항상 선을 넘지요. 홍구경 역시 서서히 선을 넘기 시작하는데요. 그는 꼼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은흥군, 즉 사도세자의 서자인 그의 아들을 자신의 죽은 누이의 양자로 만들죠. 완풍군으로 불리게 된 그를 홍구경은 내 생질이다 라며 근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이 무리수를 보는 모든 정적들이 똘똘 뭉치며 정조를 압박하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정조를 성군으로 부르는 건 그가 지극히 지적이고 정석을 걷는 왕이었기 때문인데요. 7년 동안 오직 정조의 사람으로 정조만의 신하로 살아왔던 그가 선을 넘는 것을 본 왕은 그가 이미 간신으로서의 변신을 하고 있음을 간파하고 그를 버리죠. 사실 홍구경은 전통적인 간신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는데요. 저자는 홍구경이야말로 간신이 아닌 권신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왕을 파멸로 이끄는 간신이 아니라 권신이었던 거죠. 권력 있는 신하란. 그러나 일단 왕의 눈밖에 나면 끝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걸 이 책은 보여줍니다. 같이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고 온갖 고민 끝에 권력을 쥐게 된 동지였지만 일단 왕의 불안한 권력 이후엔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홍구경은 그 후 정조의 아픈 손가락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끝까지 함께 가다간 자신이 다칠 수밖에 없을 때 왕의 선택은 한 가지밖에 없었고 결국 홍구경은 강릉까지 쫓겨납니다. 그를 내치는 과정에서 정조는 결코 잔혹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피도 보지 않았지요. 재산을 몰수하고 시골로 내쫓는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죠. 조정은 틈만 나면 그의 처벌을 외쳤지만 정조는 끝까지 그의 목숨에 손을 대지 않았는데요. 쫓겨난 지 1년 만에 병들어 죽었죠. 불꽃 같은 삶을 산 홍구경을 사람들은 간신이라고 불렀지만 사실상 간신은 아니었다고 저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가 임금을 말아먹거나 부패하게 만들지 않았는데 간신으로 부르는 건 마땅치 않다면서요. 홍구경과는 대비되는 간신으로 임사홍이 있습니다. 조선조 간신 중 한 명이 바로 임사홍인데요. 그는 연산군을 최악의 임금으로 만든 인간이라고 평가를 받죠. 애초에 그는 연산군의 아버지 성종의 신하였는데요. 왕위 계승 서열 3위에서 왕으로 등극한 성종은 사실 저기요 왕권을 크게 휘두르지 못하는 불안한 권력이었는데요. 서열 1위 제한대군은 나이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친형 월산대군은 몸이 너무 약하다는 이유로, 서열 3위인 자신이 왕권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때만 해도 임사홍은 부정과 부패 앞에서 할 말을 당당하게 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당대의 실세인 한명회를 거침없이 비판했고 전혀 주눅들지 않는 강직한 모습을 보인 것이지요. 이런 임사홍을 총애한 성종은 그 도성지의 자리까지 주는데요. 성종과 사이가 벌어진 건 연산군의 생모 윤씨의 투기 문제로 조정이 시끄러웠을 당시 세자를 봐서라도 패비는 불가라고 외친 탓이었죠. 강직한 임사홍을 성종은 미워하며 그의 간사함이 싫다고 외치게 되는데요. 왕권이 약했던 성종에게 신하의 이런 대찬 행동은 비위를 거슬리게 하고도 남았죠. 마침내 유백길에 올랐던 임사홍의 인생은 한동안 좌절 속에서 이어지는데요. 성종은 그러나
38살의 젊은 나이로 요절하고 연산군이 즉위를 하지요. 오랜 기간 세자로 있으면서 왕이 되는 수업을 했던 연산군은 즉위 후 10년 동안 상당히 정치를 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세 왕으로 등극한 그는 성종의 적자였으므로 정통성 시비에 휘말릴 이유도 없었고 매우 상식적이고 균형 잡힌 명령을 내리는 군주였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 부분에서 즉위 후 10년 동안 연산군은 평균 이상의 노련한 국정 운영 능력을 보였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때 왕의 옆에는 임사홍의 아들 임승재가 있었는데요. 결국 임승재를 가교로 하여 임사홍은 복근하여 연산군 곁으로 오게 되죠. 생모의 불행한 폐비 사건을 알게 된 연산군은 그때 임사홍이 적극 나서서 아버지 성종을 만류했던 사실을 알고 호감을 갖게 된 건 뻔한 이치지요. 결국 그와 손을 잡은 연산군은 무오사와 갑자사화를 일으키죠. 사실 그 두 번의 사화는 연산군의 노련하고 냉정한 정치 셈법이 기획한 프로젝트의 일환인데요. 아버지 성종이 왕권이 약한 데다 허구헌날 신하들에게 휘둘렸던 사실이 싫었던 연산군의 신하 길들이기 프로젝트였죠. 겁없이 왕을 길들이려 했던 은관들, 대관들까지 냉혹하게 길들이고 싶었던 연산군은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대며 그들을 숙청하는 데 성공했고 무소불위의 권력 왕이 된 거지요. 예나 지금이나 공포정치는 권력자들의 수건인지도 모릅니다. 공포정치는 하면 할수록 권력자들의 권력을 강화하고 정적들을 마음대로 제거해 버릴 수 있으니까요. 두 분의 사로 왕권을 강화한 연산군은 10년 동안의 선정을 끝내고 개인의 복수, 개인의 쾌락에 전신을 맡겨버린 폭군이 되어버리죠. 앞에 아무리 정치를 잘하면 못하겠습니까? 인간은 끝이 좋아야 좋은 인생이 되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연산군은 사실 왕권과 신권의 충돌에 승리한 왕으로서 권력이 너무 지나치게 비대해짐으로써 무소불위의 왕권을 가지게 된 이후 몰락해버린 왕이죠. 그 곁에 임사홍이 있음으로써 그는 희대의 간신이 되어버린 거고요. 임사홍의 채홍사 역할, 물론 악행임에는 틀림없지요. 채홍사란 전국 곳곳에서 용모가 빼어난 여자들을 가려내 왕에게 무진장으로 바침으로써 젊은 군주를 쾌락에 목매이게 하는 역할인데요. 정무보다는 쾌락 쪽으로 기울어진 연산군은 결국 몰락해 가지요. 뭐든지 지나치면 무너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결국 반정이 일어나고 중종이 즉위하게 됨으로써 연산군의 시대는 끝이 나는데요. 동시에 임사홍의 권력도 끝이 나지요. 사실 임사홍은 나름 학문적 성취가 있었던 인물이고 중국어, 일본어, 여진어까지 구사할 정도로 언어에 능통했으며 매우 강직하고 직설적이었으며 용감무쌍한 점이 있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채홍사 역할도 사실은 임사홍의 아들 임승재가 주도했건만 그가 뒤집어선 측면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는 반정 주도 세력에 의해 처형당했고 부관 참시당했으며 머리는 효수당하고 집안 전체가 망함으로써 그의 인생은 처참하게 몰락하는데요. 임사홍은 희대의 간신이라고 불려지지만 사실 그를 그런 식으로 활용하고 이용한 건 폭군연산에게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간신이 임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임금이 간신을 만든다고 말이지요. 현명한 군주는 간신이 옆에 오는 걸 용납하지 않으니까 그 말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자점이니 유자강이니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또 기회가 올 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외국
일단 이제 한국 작품 많이 했으니까요. 외국 작품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